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운동이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지에 대한 겁니다. 뜬구름 잡거나 막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요. 혹 처음엔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볍게 끝까지 들어만 주시면 결국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선 이건 100% 저의 주관적인 생각임을 미리 밝히며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내 몸에 에너지 소비를 해야 건강에 이롭고 효율적인 소비가 가능한지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을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 분명 죽어라 열심히만 하기보단 훈련 강도와 양에 대한 조절을 하고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한계치를 초과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죠. 저처럼 체력이 약한데 하루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에 더욱 민감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될 겁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경험안을 토대로 말씀드렸을 때 내 몸속의 하루치 에너지는 최대한 소진 후 수면에 들어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신경성으로 인해 고질적인 불면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보통은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남아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눕기 전부터 이미 에너지 방전으로 인해 끙끙 앓아대고 골골거리면서 힘들게 잠에 드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가 어릴 적 많이 했던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에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수도를 사고 건물을 지으면서 투자를 다 한 뒤에 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제발로 무인도로 가자는 말과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에너지를 대부분 알차게 소진해주고 평소처럼 제 시간에 맞춰 수면을 통해 충전을 진행하는 게 이상적이란 소리죠. 또한 우리 몸이라는 건 운동선수처럼 너무 과사용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움직여도 몸의 전반적인 기능을 상실시킵니다. 인간이 매일 취하게 되는 수면을 곧 충전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충전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건데, 언젠가부터 배터리의 잔량에 대해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배터리를 방전시킬 때까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소비와 충전을 반복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일 에너지 소비란 걸 할 일이 없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눈뜬 채 잠을 뒤척이고 있느냐 파악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 꼭 체크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건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힘들게 훈련하는 항목에서만 제한하여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하거나 놀기도 합니다. 아이를 돌보기도 하고 부모님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직장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운동도 합니다. 시험이나 난감한 상황 속에서 긴장을 하기도 하고 날씨 때문에 추워하거나 더워하기도 하죠. 담배를 피운다든가 미세먼지로 나쁜 공기에 노출되기도 하고 약간 상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독성이 있는 바디워시나 샴푸 등의 사용으로 인해 내 몸에선 알게 모르게 그 독성에 맞서 저항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에너지를 소모하는 항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으며 사람에 따라 소비량을 차지하는 항목들의 비율이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 착각하실까봐 잠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소모와 칼로리 소모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그림으로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일일 에너지가 이 원이고 그 원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 소비 요소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잘 보면 이 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즉 어떤 비율로 활용하고 어떤 항목을 더 넣고 뺄 것이냐로 우리의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보통 우리는 이걸 시간이라는 1차원적인 요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잘 해왔다고 했잖아요. 방학 계획표 같은 거 짜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를 하고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시간표는 실패를 하죠. 의지 부족의 이유도 있겠지만 설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에너지라는 중요 요소를 염두에 두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이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또 중요한 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이 원을 평소보다 얼마나 더 크게 그릴 수 있는가. 누군가 월 100만 원의 급여를 가지고 꼼꼼하게 계획대로 소비를 해봤자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낭비욕이 있는 사람보다도 가치 있고 행복한 소비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총 에너지를 지금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확보한다면 이걸 가지고 분명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총 에너지를 전부 다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름 아닌 건강을 목적으로 한 운동과 그에 따른 건강한 식습관, 생활습관 등이죠. 성장기 때부터 이런 습관이 들면 사실 더 좋습니다. 성인이 돼서 키우는 것보다 원천적으로 더 큰 에너지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한 첫 시작 단추는 늘 운동입니다. 운동을 해야만 건강에 대한 개념도 잡기가 쉽고 전보다 더 좋은 것들, 즉 음식 및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원의 크기를 전보단 더 키울 수가 있는 거죠. 병이 든 사람이 운동을 한다고 꼭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과는 케바케이겠지만 어쨌든 몸이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부터가 의미 있는 첫 번째 행동임은 분명한 겁니다.
근데 저 같은 헬창 소리 듣는 사람의 경우엔 예상하셨겠지만 이런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으로 인한 소비량이 크기에 동그라미 전체 크기를 키우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원 안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너무 크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대부분 과도한 목표와 실행으로 인해 겪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개인의 최우선 순위 목표라면 문제라고 할 건 없겠습니다. 다만 운동을 통해 좀 더 스마트해지고 인생에서의 주도권을 잡고 싶다는 등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저 그림에서의 비율을 변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군가 보면 또 저래서 어디 운동이나 되겠냐 싶겠지만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중 기회비용을 생각하여 본인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일입니다. 물론 신체와 두뇌 모두 타고난 경우는 원 자체가 엄청 크기도 하고 또 효율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예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원의 크기를 키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회복력인데요. 사람은 배터리처럼 소모되는 대로 쭉쭉 에너지가 닳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력으로나마 충전이라는 게 조금씩 됩니다. 물론 수면을 취했을 때 본격적인 충전이 되는 거지만 그 전에 잠깐의 졸음이라든지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잠깐씩 멍 때리며 뇌 활동을 정지시킨다든지 마사지를 받는다든지 수분이나 염분 전해질 좋은 영양분 흡수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눈을 뜬 상태에서도 조금씩의 회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충전기 성능이 좋은지는 유전적인 문제인 거고요. 또 언급해봤자 제가 오래전부터 설명드린 것에 포함된 내용이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이 예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저의 논리를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분명 이전보다 질 높은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왜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인생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건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으로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선수가 아닌 이상 운동에 올인하지만 마시고요. 운동을 통해 얻는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